편의점과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편의점이 명절 때 대비해서 어떤 걸 신경 쓰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그냥 또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고, 그리고 몇 년씩 한 프로 점주님들, 그 다음에 뭐 5년, 10년 이상 뭐 이렇게 오래 하신 점주님들한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. 너무 뻔한 이야기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, 이제 막 지금 오픈해서 첫 추석, 첫 명절을 맞는 편의점 점주님들이나, 안 그러면 이제 오픈하고 한두 번 이제 편의점을 하면서 명절을 맞이하는 초보, 왕초보 점주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드리는 영상입니다. 명절에 끼었을 때 편의점의 매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젊은이들 많이 사는 원룸촌이나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, 그 다음에 공단 상권, 회사가 많은 이런 상권은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. 많이 떨어져요. 그게 당연한 게 그렇잖아요. 회사는 문을 안 열고 공장은 문을 안 열고,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할 것이고,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 상권은 다들 그냥 연휴 동안은 본가 갑니다. 자기 엄마 아버지 만나러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고 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대신에 중장년층들이 많은 사람 빌라촌이나 주택, 그 다음에 아파트촌,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뭐 평소에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빌라촌이나 이런 데가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.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쉬고 공장이 쉬고, 그때 뭐 젊은 원룸에 살던 애들이 자기 본가에 와요. 자기 엄마 아버지 만나러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큰아버지 친척 집에 모여서 뭐 먹고 놀고 쓰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대부분 다 흘러갑니다. 근데 작년에는 어땠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원룸에 사는 애들이 본가 가는 게 작았고, 그 다음에 본가나 그 다음에 이런 주택촌이나 빌라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모이는, 친척들이 모이는 이런 횟수가 작다 보니까 매출이 뭐 평년처럼 급감하고 많이 오르고 이런 건 없었는데, 그래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올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원룸촌, 오피스 상권 이런 곳은 약간 떨어지고, 중장년층들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빌라촌이나 주택가 쪽은 조금 올라간다. 이런 패턴으로 이제 흘러갑니다.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, 명절이 되면 선물 세트. 선물 세트라는 게 이제 막 지금 편의점을 처음 맞이하는 점주민들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. 지금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추석이 며칠 남은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, 이제 명절 선물 세트는 일반적인 발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미리 예약 발주를 하는 거예요. 미리 한 보름 전에, 뭐 20일 전에,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예약 발주하고 선물 세트 발주하고 뭐 특수 발주로 들어가는 거예요. 특수 발주해서 미리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이제 명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는 좀 미리 조금 이제 어떤 선물 세트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발주하나 좀 체크해서 좀 발주를 발빠르게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시키고 하기에 선물 세트 어떻게 시키지 막막하잖아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냐면 선물 세트는 이제 제품이 뻔해요. 뻔합니다. 참치, 햄, 뭐 스팸 햄이죠. 그다음에 비누 세트 이거예요.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추석 선물 세트는 이거예요.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요즘 과일도 팔고 뭐 배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거는 특수상권이니까. 그거는 뭔가 햄, 식용유, 비누,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 세트거든요. 이건 그냥 몇 개 정도 넣어보는 걸 추천드려요. 한 대여섯 개 정도. 뭐 햄 2개, 뭐 참치 2개, 비누 2개 하든지 뭐 6, 7개 정도. 대여섯 개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선물 세트 넣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얘들이 좋은 게, 소비자들이 들으면 참 미안한 얘기인데, 얘들이 이제 햄이나 참치나 식용유나 비누가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요. 유통기한이 한 3년, 보통 3년씩 해요. 뭐 짧게는 1년,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요. 그러면 6, 7개를 넣었는데 올 추석에 못 팔았다. 그럼 내년 설에 팔으면 돼요. 내년 설에 못 팔았다. 내년 추석까지 팔 수가 있어요. 유행이 안 변하잖아요. 스팸 유행 변합니까? 참치가 유행 변합니까? 뭐 비누가 유행 변합니까? 페리오가 유행 변합니까? 뭐 LG 샴푸가 유행 변합니까? 유행이 안 변해요. 계속 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기니까 한번 몇 개 정도는 한번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좋아요. 그래야지만 내 가게, 지금 막 시작해서 초보잖아요. 내 상권에서 선물 세트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리고 예약 발주나 이런 걸 또 특수 발주 하시다 보면 반품되는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. 비누나 그라도 몇 프로까지 반품이 되거든요. 그런 거 좀 공부하셔가지고 최대한 반품되는 위주로 또 이렇게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지금 막 상권에 처음 오픈했다, 첫 명절이다, 두 번째 명절이다 이러면은 매출도 안 나오니까 선물 세트 잘 안 시키는 분들이 많거든요. 아예 팔리겠나 우리 동네에 이러면서. 그래도
유통기한이 기니까 올 설에 못 팔면 내년 추석에도 팔아도 되고 그 다음 설에도 팔아도 되니까 일단은 유행 안 타는 거 스팸이나 참치나 비누 쪽으로 유행 안 타고 유통기한 긴 걸로 위주로 해가지고 한 7, 8개 한번 시켜놓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금액대도 너무 비싼 거, 또 비싼 것도 간혹 나가더라고요. 상권이 좀 매출 떨어진데도 비싼 데도 간혹 나가는데 보통 10,000원에서 30,000원대 사이로 많이 나가요. 나가니까 한번 선물 세트도 그렇게 한번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진열할 때, 이제 진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잘 보이게 한다고 햇빛 들어온 데 있죠? 햇빛 들어온 데 진열하면 안 돼요. 그러면 햇빛에 발해가지고 빛이 바래잖아요. 그럼 다음 명절에 못 팔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햇빛 안 받고 최대한 이제 빛 안 바랄 수 있는 그런 데다 진열했다가 추석 지나면 안 팔리면 추석 지나면 비닐봉지 고이 싸가지고 차고에 처박지 말고 우리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 자기 햇빛 안 들이네 딱 보관해놨다가 내년 설에도 싹 꺼내서 닦아서 팔면 돼요. 유통기한이 기니까. 그렇게 또 하면 되니까 한 몇 개 정도는 한번 시켜보세요. 뭐 6, 7개도 좋고 7개도 좋고 뭐 정 2년, 3년까지 깔아놓고 안 팔리면 내가 쓰면 되잖아. 내가 먹고 내가 비누 쓰고 하면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선물 세트는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잔돈이에요. 5,000원 건, 100원 건, 500원 건 이런 걸 조금 잔돈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. 은행 갈 수도 없고 잔돈 바꾸기도 참 애매해요. 그리고 그 친척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경우도 있고,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으니까 그렇더라도 옛날에는 뭐 고스톱 치는 분들도 많고, 그 다음에 애들 놀러 오면 뭐 손자들, 뭐 조카들 놀러 오면 용돈을 줘요. 5만원 건 주고 만원 건 주고. 그럼 얘들이 와서 만원을 던지려고 껌껌 사가고 뭐 하여튼 이런 좀 고액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잔돈을 많이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잔돈이 떨어지면 은행 가서 바꾸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500원짜리, 뭐 100원짜리, 1000원짜리, 5000원짜리 잔돈은 조금 미리미리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하십시오. 준비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발주도 이제 소주나 맥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술 위주로 맥주하고 소주 위주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술하고 맥주를 먹고 뭐 특히나 이번에 재난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맥주나 소주, 음료수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는 조금 넉넉하게 평소보다 한 1.5배, 뭐 많게는 2배까지. 어차피 걔네들 유통기한 길잖아요.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좀 가득가득 좀 채워 넣으세요. 채워 넣으셔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발 동동동 굴리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소주나 맥주, 뭐 음료수 같은 거는 조금 넉넉하게 한번 시켜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추석날 발주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공장도 쉬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는 게 있어요. 특히 뭐 우유라든지 컵커피 같은 거, 뭐 컵커피 같은 거 있죠. 유제품 같은 게 발주가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무슨 뭐 바리스타 무슨 커피 있잖아요. 그런 커피가 추석 전날 하루 이틀 정도는 발주가 안 됩니다. 왜 발주가 안 되냐면 그 공장이 추석 휴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. 하루 이틀 정도는 휴가가 들어가거든요. 그럼 발주가 안 돼요. 그러면 그 전날 자칫 잘못 시키면 비워놓고 이틀 3일 동안 그 제품을 못 팔아요. 정말 잘 나가는 컵커피 제품인데 유제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쉬는 날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조금 넉넉하게 시켜 놓으십시오. 그러니까 안전 상비약 같은 경우도 의외로 조금 많이 나가요. 그러니까 상비약 같은 것도 평소보다 상비약도 좀 있으면 이제 그날 추석 당일하고 한두 번 정도 발주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뭐 타이레놀이나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미리 넉넉하게 또 준비를 감기약 같은 것도 좀 넉넉하게 상비약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안 팔렸던 거 있잖아요. 왕구 뭐 예를 들어서 왕구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렇게 비싸고 뭐 악성 재고들이 있어요. 비싸서 잘 안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눈에 잘 띄는데 전진 배치를 조금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은 추석 때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바뀌어요. 손님층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손자들이 온다. 그러면 100원대 와가지고 15,000원짜리, 8,000원, 9,000원짜리 뭐 왕구 제품 이런 거 사달라면 사줘요. 할아버지 할머니들은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악성 재고 뭐 휴지도 좋고 애들 왕구도 좋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잘 안 팔리고 그런 거를 이제 고민스러운 걸 한번 싹 먼지 털어가지고 전면에 한번 내보세요. 그러면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그게 또 팔릴 수가 있어요. 술, 정종 같은 거 있죠. 백화수복 같은 거. 그것도 유통기한이 길어요.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몇 병 또 한 서너 병, 뭐 4-5병이라도 한번 시켜넣어 를 추천드립니다. 그것도 올 추석에 못 팔면 내년 설에 팔고 또 제사가 있으면 또 사가니까 그것도 이제 좀 시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명절이 되면 새로운 손님들이 와요. 그러니까
뭐 친척들이 오는 거 이런 손님들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그 동네 안 오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분들 한두 분이라도 이제 우리 집 편의점 손님으로 만들어야죠.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. 그러니까 편의점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재난지원금 카드, 선불 카드 들고 우리 편의점을 이용하러 온다. 왜냐면 명절이니까 오면 조금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원래 안 오던 할아버지 할머니 중장년층 한 명도 땡길 수 있는 이렇게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추석날 또 아마 못 쉴 겁니다.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저도 뭐 그렇거든요.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열 몇 시간씩 근무하셔야 되고 되게 짜증나고 피곤할 거예요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든데 그래도 선방하는 건 편의점이니까 조금만 더 고생한다 마음으로 올 추석은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점주님이나 초보 점주님이면 그냥 배운다는 입장으로 명절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추석 때는 좀 대박이 나셔가지고 다음 달에는 이제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